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못 만났는데, 그게 이제 강의 마무리 때문에 조금 바빴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크게 이 부분 정말 전체적으로 다 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중학교의 본관과 후관, 그리고 연결되는 브릿지,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색채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색채는 같은 계열에서 약간은 컬러풀하게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그런 형태로 처음에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이 디자인을 할 때 지금 현재 이 작업은 3D 작업이 아니에요. 포토샵에서 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면상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하고 이걸 포토샵에서 적용을 한 이미지를 제안을 한 거죠. 자, 이게 실제 완공됐을 때 모습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측면 부분에 이 계단실을 이제 조금 그 작은 벽돌로 마감을 했고, 모든 색칠 계획은 그 사실 마감 자체가 재료색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색채인 것 같아요. 후관 부분 들어갈게요. 후관은 현재 이런 상태. 좀 본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얇지 않았는데, 자, 여기 일러스트 상에서 지금 후관의 전면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물론 캐드에서 가져왔죠. 지난번 말씀드린 그 포스트 스크립 작업으로 포스트 스크립으로 카피를 하면 이렇게 라인이 살아있는 이러한 도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가져왔으면 이런 좀 쓸데없는 부분들은 좀 지워주는 게 좋겠죠. 일러스트를 가져오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스케일을 100분의 1로 어느 정도 맞춰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또 그 수치나 다른 작업을 할 때도 문 수치, 여기서 마냥 조정할 수 있고 또 뭘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를 맞춰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사이 간격을 보면 4500 정도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이걸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컨트롤 Y에서 보는데 지금 뭐 거의 맞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맞춰주었고, 자, 아까 지금 색채 계획을 한 것에 맞춰서 주조, 보조, 강조색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정했습니다. 자, 이 색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푸른색은 무슨 색이냐. 자, 먼저 작업 완성한 걸로 먼저 볼게요. 이 푸른색은 무슨 색이겠어요? 건축에서 주조색은, 그러니까 현대 건축에서 주조색은 대부분 유리의 색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 기둥 구조에서 또 뭐랄까 커튼홀 구조 뭐 이런 데서 주조색이 유리의 색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색이 이런 메인이 되는 이제 기본 색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해주는 강조색들, 그리고 효과를 주는 이런 강조색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조, 보조, 강조색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대입해서 이것처럼 한번 컬러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의 색은 기본 색은 화이트죠. 거의 화이트지만 완전한 화이트는 없고 실제로는 약간의 그레이가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그레이를 자, 여기 컬러에서 볼게요. 컬러는 항상 CMYK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건축에서도 이 컬러를 지정할 때 CMYK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컬러가 단색으로 나온 이유는 자, 이걸 깨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레이 스케일이 아니라 CMYK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CMYK, K가 블랙이죠. 모든 것은 블랙의 퍼센테이지로 명도를 항상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해요. 20% 정도 줍니다. 그리고 20% 준 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얘를 그대로 Alt해서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줄여주는 방법 맞춰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멀티로 하면 트랜스퍼시에서 자 멀티
멀티로 하게 되면 이게 드러나니까 훨씬 더 작업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창선 아랫부분, 이 부분은 진한 그레이로 해야 되죠. 자, 90%로 하면 너무 진해서 나는 85%로 했어요. 이 부분은 가장 적절하다 싶었어요. 얘가 메인이 되는 부분만 일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캐드에서 가져올 때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이쪽 부분에 지금 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자, 그 부분은 이따가 좀 수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쪽 부분을 복사를 해서 가져와도 되고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해놓고 미리 좀 복사를 해서 갖다 놓을 필요는 있죠. 자, 이렇게 컨트롤 C 해서 알트 해도 되지만 이제 여기서는 조금 자, 이렇게 캐드에서 가져오면 그룹들이 좀 진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적절히 알아서 상황에 따라 그룹을 풀거나 아니면 작은 화살표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없애주는 게 중요하죠. 작은 화살표는 이제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만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지우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해서 그 다음에 색채를 먼저 칠하겠어요. 여기다가 여기 있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다 동일한 색으로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원 구조에서는 이쪽에 벽돌이 있고 중간에 약간 기둥식의 효과를 좀 줬는데 나중에 현장에선 이게 굳이 필요 없어서 그냥 다 동일한 색채로 이 창문 기둥에 맞춰서 동일한 색채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고 그리고 큐빅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색채를 넣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색채 지금 이 배색 분포도를 위쪽으로 가지고 올게요. 맨 위층이 이 색이에요. 아래쪽으로 넘겨도 됩니다. 이렇게. 물론 뭐 트랜스포시 해도 되지만 약간 아래쪽으로 그냥 솔리드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트에서 아래로 그대로 내려서 여기에 색채를 이 색으로 해주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알트에서 가져와서
갈색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알트 해서 갈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제 같은 색으로 처리해 줘야 될 것들이 있죠. 여기에 사이사이 기둥들이죠. 이 창문 기둥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것도 멀티를 시키면 조금 더 바로 이렇게 멀티를 시키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알트 일러스트에서 이제 편리한 점은 잘 해야 되긴 하나, 알트하고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할 때 좀 정확하게 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하면 이 지금 그 거리만큼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알트하고 아래쪽으로 가져오면 복제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색을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것도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 잠깐만 조정해주고, 예, 이것도 약간 안 맞습니다. 그룹 편집 상태. 그리고 이걸 그대로 또 알트 해서 가져와서 색을 걸로 맞춰줍니다. 여기는 좀 다르게 생겼죠? 아래쪽에 문이 있어서 비상구 같은 문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룹 편집 상태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기둥과 옆에 색채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랫부분 벽돌은 나중에, 지금 벽돌을 처리할 부분이 여기 지금 계단실과 여기 아랫부분이에요. 창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문도 이렇게 일단 큐빅을 그려서 렉탱글이죠. 렉탱글을 그리고 여기에 일단은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했는데, 그라디언트를 해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지금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자신만의 팔레트, 스와치를 윈도우에서 꺼내세요. 꺼내서 자기가 만든 색채들을 일단 이쪽에 팔레트를 하나씩 옮겨 놓는 게 되게 일할 때 편리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따로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버렸는데, 자, 안 만든 걸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대부분 이 색이 지금 이제 가장 기본, 하나 만들면 가장 기본 이 상태죠. 블랙 앤 화이트, 라인은 블랙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컬러 부분을, 컬러를 푸른색을 몇 개 좀 해봐요. 여기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색채를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런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이 상태에서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이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팔레트를 만들어서 팔레트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색채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 보고 내가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놓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색채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조금 더 진해야 되겠다, 그러면 약간 K를 더 준다거나,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 대가로 왼쪽 이렇게 하면 맨 뒤로 가죠. 이렇게 알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옆으로 알트, 사실 이것도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컨트롤 D 하면 내가 옮긴 거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근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좀 조정을 해주고, 한번 조정하고 나면 컨트롤 D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더 여기서 또 해야겠죠. 그러면 자, 알트 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걸로 가지고 컨트롤 D를 하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줘야 돼요. 알트 해서 가지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이 전체를 선택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에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그냥 그룹 이렇게 하면 일단 그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알트에서 아래로 내리면 창문이 내려오죠. 그 다음 컨트롤 D, 컨트롤 D. 자, 이 창문 보세요. 이 창문은 맨 뒤로 가기를 하면 안 되고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선도 나오면서 유리창에 이제 컬러링이 입혀지는 건데, 이럴 땐 자, 이 창과 뒤에 지금 색 입혀진 거 있죠. 이걸 두 개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왼쪽. 그러면 어때요? 얘가 두 개가 다 맨 뒤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고 얘만 뒤로 가면은 이 노란색 벽에 의해서 보이지가 않겠죠. 여기서 이제 알트 하면 여기에 같은 위상의 것이 나오니까 이렇게. 그러면 얘도 두 개 그룹하고 알트 해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알트에 들어왔더니 뒤쪽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친구가 더 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를 맨 뒤로, 여기는 문이 있는데, 자, 문의 위쪽과 아래쪽을 다 같은 기둥색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지금 기둥은 뭔가 안 맞게 돼 있어. 이 기둥은 멀티가 아니라 노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여기 있는 트랜스퍼시에서 멀티가 아니라 노멀로 바꿀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노멀로 바꾸고, 한글판에서는 아마 뭐라고 돼야 되나, 자꾸 우리 학생들이 한글판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자, 이 친구도 얘도 노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겹쳐도 이런 겹친 표시가 안 나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벽돌하고 맞물려서 여기는 뭐 아래 판 같은 거 돌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해서 그레이로 처리를 했는데, 자, 그레이색으로 일단 놓고, 그레이가 이상하네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컬러가 이제 DIC 컬러가 나왔는데, 나중에 컬러북에 이제 DIC나 팬톤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문인데, 문 표시도 이제 문 같은 경우는 그라디언트로 해주는 게 좋겠죠. 약간의 대신 이제 화이트가 나온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색이 있는 그라디언트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 했으면 여기는 양쪽 다 해줘요. 자, 여기 이 색으로 진한 그레이 한 85 이 정도 해주고, 이쪽에는 좀 연한 색 그레이로 한번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메탈 판과 같은 그런 이제 문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손잡이 하나 해주면 되겠죠. 손잡이 대부분 바닥에서 천 정도 높이 되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잠깐만, 계단으로 한번 받쳐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트랜스폼에서 보면 높이가 H 2.6 정도, 그러니까 260이죠. 그 정도 되면 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두지 않아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1000 정도 생각하면, 그쵸, 이 정도 딱 중간 부분이죠. 한 이 정도. 이 정도에 보조선을 하나 그을게요. 혹시 모르니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좀 정확히 하려면 항상 컨트롤 Y를 해서 이렇게 지금 선이 된 상태에서 정확히 좀 보는 게 좋긴 하죠. 이 선이 바닥에서부터 여기 지금 한 단 올라온 바닥이죠. 여기서 한 1000 정도, 거의 1000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자, 여기 선이 약간 넘어가나, 여기서 이 정도, 1000 정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여기 한 900 정도로 맞춰서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표시에 맞춰서 Alt Shift 하고, 자, 컨트롤 Y를 다시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뭘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는 블랙이나 화이트, 블랙이 좋겠네요. 블랙. 그리고 렉탱글을 하나 해주면 되겠죠. 요즘에 문들이 다 이렇게 옆으로 열리는 문이니까, 문 손잡이가 다르니까 옛날하고는. 자, 이렇게 하나 해주면 되겠죠.
이게 계단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룹을 좀 해놓고 살짝 위로 이 정도만 좀 올리죠. 여기도 창문이죠. 유리문이죠. 유리문을 이렇게 큐빅,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쪽이 이제 여기는 물론 단면이긴 하나 이쪽은 사실은 캐노피거든요. 캐노피. 여기 아래쪽은 메탈로 잡아주고 있는 문인데 맨 뒤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단 벽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 벽돌 크기가 190에 90에 57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100분의 1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와이드가 190, 일단 1.9가 되겠죠. 1.9에 57이니까 0.57이 되겠죠. 근데 줄눈이 있어요. 우리가 줄눈을 줄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줄눈은 10mm 정도 들어가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1.9가 아니라 2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65 이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자 바꿀게요. 진한 벽돌이니까 자 지금은 이 부분을 라인을 없애고 라인을 없애면 좀 아니겠다. 라인을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놔두고 Alt를 해서 일단 이 지금 중앙 부분 이 부분에 맞춰야 되겠죠. 벽돌은 워낙 작아서 그런데 큰 석패널이나 알루미늄 복합 패널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개수, 그러니까 수량을 여기서 다 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 하는 과정이 상당히 나름 중요합니다. 여기가 워낙 지금 작은 재료로 마감이 돼서 그렇지. 자, 이 상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진행을 해보죠. 자, 이 상태 애들을 일단 그룹을 할게요. 그룹 얘를 Alt 그대로 가져와서 자, 이 상태. 그러면 얘를 Ctrl D 이렇게 계속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 정도 만들어 놓고 자, 이 부분을 그룹을 일단 치죠. 여기 지금 사이즈에 맞춰서 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분의 한 부분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향으로 하죠. 이게 그룹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또 그 그룹을 또 붙이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여기 중앙 부분 Alt 해서 이 아래로 붙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뒤 쭉 볼 수가 있겠죠.
탑에 넣을 정도면 이거 이렇게 쭉 해서 쌓으면 되겠죠. 이 탑에 넣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걸 조금 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 이 정도면. 자, 이제 탑은 탑이고 탑 부분 말고 요 아래쪽으로 가려면 좀 길쭉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참고로 여기 좀 이렇게 줄눈이 너무 눈에 안 띄어 살짝 두껍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선택하고 스트로크에서 약간만 늘려주는 거죠. 자, 스트로크에서 0.017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07이 아니라 0.02로 한번 해볼게요. 키워진 듯한데 잠시만요. 그거 외에 그냥 이걸로 하면 이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보고 적절한 것 같다. 너무 막 사실에 맞춰서 막 10mm여야 되는데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여기가 좀 맞는데 여기서 조금 더 0.2 정도, 0.2로 해볼게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라인이 너무 적으면 너무 좀 블랙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축소했을 때 일단 감을 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감을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 이거 전체를 다 그룹을 해 놓으면 그룹을 해버리면 또 나중에 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 여기 가느랗게 이렇게 길게 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빼서 Alt 하면 이쪽에 복사가 되죠. Alt 하고 여기다가 놓을 때 Alt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Alt 하고 놓는데, 자 여기 잘 맞춰 놓고 일단 그룹을 할게요. 이 두 개 그룹을 하고, 자, 지금 이쪽 탑에 들어갈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부분 들어갈 거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맞춰 볼게요. 자, 그룹 하고 여기 가져왔어요. Alt.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붙이고, 지금 현재 그룹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큐빅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여기
넘기고 얘를 맨 뒤로 가게 하고, 지금 앞쪽에 큐빅 잡은 거 있죠. 이거 두 개를 선택하고 우측 버튼을 누르면 메이크 크리핑 마스크, 예, 이렇게 메이크 크리핑 마스크를 하면 되는데, 여기 부분이 지금 너무 떴네요. 크리스핑 마스크의 큐빅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아래 걸레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네,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이쪽 부분은 여기는 지금 창문 아래 단이 있는데, 잠깐만요. 어느 정도만 맞으면 이것과, 자, 얘는 맨 뒤로 옮기고, 이것과 이것을 같이 선택해서 크리핑 마스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여기는 지금 아래 그 창문 선수침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창문을 열면 여기에 이렇게 약간의 단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없이 그냥 바로 벽과 만나는 걸 실제 볼 수가 있거든요. 완공된 것에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이제 여기서 이거는 문을 밖으로 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도 똑같이 아래로 쭉 내려주고, 지금 이쪽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잠시 잠겨 놓고 이쪽에 뒤쪽으로 옮기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자, 이쪽에 탑에 있는 걸 가지고 올게요. 이쪽을 이렇게 해주고, 좀 이 부분만 하면 되겠죠. 이 부분만. 그러면 이게 많으면 좀 용량을 많이 잡아먹어서 최대한 이제 좀 줄여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좀 줄일게요. 위에 잘라내고,
이 정도 씌우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여기 큐빅을 렉탱글을 하나 그려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여기서부터 그어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큐빅을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맨 앞으로 가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하면 나오고, 이거 자체를 맨 뒤로 보내면 이렇게 참 똑같이 이렇게 하되,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맨 뒤로 가게 하고, 이것도 이 지금 선이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자, 이 지금 벽돌 부분과 이 지금 방금 한 이것과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맨 뒤로 가기를. 이런 일도 오케이. 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 알트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약간의 명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사실 들어가 있는 면이죠. 안으로. 일종의 알코브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 여기는 지금 튀어나와 있는 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들어가 있다는 느낌으로 명암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할 때 그라디언트로 가서 캐릭터 그라디언트. 자, 여기서 블랙 앤 화이트 그라디언트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필요 없는 거는 좀 없애주고, 저기 그라디언트는 여기서 위아래로 치기 위해 한다면 여기서 90도를 해볼게요. 위아래로, 위에는 진하고 아래는 연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트랜스퍼시 하고 멀티. 다만 이게 지금 완전 블랙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얘를 일단 블랙을 가지고 올게요. 블랙. 아니면 얘를 CMYK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하면은 깨져요. 이게 깨진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CMYK로 깨고 블랙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블랙으로 하고, 블랙을 했을 때 확실한 입체감이 나는데 지나치니까 얘를 이제 멀티해서 이렇게 옵시트를 좀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색보다는 블랙 앤 화이트로 하는 게 명암 처리에서는 그게 가장 맞거든요. 그레이보다는 이게 더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나오게 한다. 그러면 명암이 좀 처리가 되죠. 지나치게 좀 진하다. 그럼 좀 연하게.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와 느낌이 좀 틀려요. 자, 이것과 알트. 지금 이쪽 같은 경우도 벽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느낌이 더 오죠. 이렇게 명암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건 약간만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건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거의 유사한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차이나게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한 30? 여기서 문틀을 서스 밀러로 처리를 하려면 여기도 렉탱글을 하나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라디언트를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없애고 이거를 이걸로 지금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자, 진하게 원래는 블랙으로 하고, 블랙에서 얘를 조금 한 조정을 80? 서스 밀러니까 8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70.
여기에는 이제 뭐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만들고 플러스를 이렇게 하나 정도 더 만들어서 스와치에 좀 놔뒀으면 좀 더 편해요. 이럴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빛나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 주기에 메탈 느낌이죠. 메탈 느낌을 좀 줄 때 좀 편하죠. 이 부분에 그게 아닐지라도 여기에 CMYK에서 일단 뭐든지 블랙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영도를 맞추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만든 것이, 자, 여기서는 지금 내가 가장자리에 선을 뺐는데 여기가 좀 선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의 두께를 지나치게 두껍지 않게 해주고, 그렇다고 또 너무 얇아도 안 될 것 같고, 한 7호 정도 이렇게 해주고, 알트해서 아래도 하나 잡아주는데, 아래는 온전히 보이는 거 아니니까 조금 얇게 해주고, 동일하게 이거 두 개 복사해서 알트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에 맞춰서 좀 조정해주고, 일단 여기까지 작업하면 윗면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죠.